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PCG로 새로운 듀랑고의 오픈월드 바이옴 구성하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넥슨 게임즈 김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오늘 할 얘기들이 좀 많아가지고 목차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제 발표랑 그리고 발표의 주제가 되는 PCG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 섹션에서는 저희가 PCG로 오픈월드 바이옴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제 아이디어와 사례를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섹션에서는 이 PCG를 생성할 때 이제 생성 시간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단축했는지 그 최적화 시도 사례를 또 공유를 드리고요. 마지막 섹션 4에서는 제가 PC 작업을 하면서 이런 얘기는 조금 공유를 드리고 싶다라고 느꼈던 꿀팁들 몇 가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지금 넥슨 게임즈 DX 스튜디오에서 TA로 재직 중이고요. 한 2년 조금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엠픽셀이라는 회사에서 또 TA로 일을 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PCG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발표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PCG를 좀 사용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소개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손을 보니까. PCG를 저는 정의를 할 때 그 procedural이라는 이 단어부터 보고 들어가곤 하는데요. 이게 사전에 검색을 하면 절차적인이라는 뜻이어서 보통 저희가 PCG 얘기할 때 절차적 콘텐츠 생성 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를 컴퓨터 공학에서는 이런 의미로도 쓰기도 합니다. 재활용 가능한 코드 블록을 사용한다라는 의미로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PCG를 그냥 절차적 생성 툴이라고 하기보다는 재활용 가능한 코드 블록을 절차적으로 연결해서 콘텐츠를 생성하는 툴이라고 정의하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래프에서 이런 노드들이 재활용 가능한 코드 블록들이 될 거고요. 이 노드들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콘텐츠를 생성하는 툴이 PCG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PCG로 오픈월드 바이옴 구성하기라는 제목으로 또 섹션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섹션은 제가 한 2달 전에 NDC에서 비슷한 주제로 발표를 했었는데 한 40분짜리 영상이거든요. 그게 한 10분으로 축약된 섹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섹션을 들으시고 나 이거 조금 더 깊게 알고 싶다. 그래프들 다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 유튜브에 NDC 검색하시면 제가 PCG 관련 발표했던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PCG를 사용했던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PCG 볼륨을 크게 배치를 하고요. 그 안에다가 스플라인을 배치를 해서 스플라인 영역 안에다가 폴리지를 뿌리는 방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블루프린트 액터 안에다가 PCG 컴포넌트를 달아가지고 액터 단위로 PCG를 실행을 하는 거였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PCG 볼륨에다가 스플라인을 쓴 이 사례에 대해서 먼저 공유를 드릴 건데 이 방식에서 저희가 방점을 찍었던 거는 어떻게 하면 사실적인 식생을 뿌릴 수 있을까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실적인 식생 분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가 얻은 해답은 식생은 실제 자연에서 보면 군데군데 모인다라는 특성이 있더라. 그래서 요거를 PCG에서 어떻게 노드를 잘 짜가지고 구현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고요. 저희는 요거를 식생의 군집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크게 라인이 있는 거를 닫힌 스플라인이라고 보신다면요. PCG로 중간중간에 랜덤하게 중심 포인트를 생성을 합니다. 저 검은 점들이 중심 포인트들이고요. 그 포인트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는 큰 식생들, 좀 더 넓은 범위 안에는 중간 식생들, 그리고 좀 전역적으로는 약간 잔디나 네잎클로버 같은 작은 식생들을 뿌리는 방식으로 군집화를 구성을 했고요. 여기다가 살짝의 노이즈를 주면 아무래도 식생이니까 좀 유기적인 형태로 분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노이즈를 줘가지고 최종 군집화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걸 좀 도식으로 보자면 노란색 점들이 군집의 중심점들이고요. 네모난 파란색이 큰 식생, 뭐 나무 같은 게 되겠죠.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중간 식생, 그리고 세모가 작은 식생으로 이렇게 퍼지도록 아이디어를 내봤고요. 실제 작은 레벨에다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노란색 군집의 중심점 주위로 이렇게 파란색 네모에 나무들이 생기고요. 그 주위로 또 이제 약간 넓은 큰 잎사귀에 중간 식생들이 생기고 그리고 전역적으로는 네잎클로버나 잔디 같은 작은 식생들이 뿌려졌습니다. 요거를
좀 더 넓은 곳에 스플라인을 많이 배치해가지고 PCG 볼륨 생성을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좀 사실적인 식생 분포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군집애가 아니라 식생의 군집화를 서브 그래프로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아티스트 분들이 그래프 안에서 이 서브 그래프만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스태틱 메시 스포너 연결해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NDC 영상에는 이 서브 그래프 안에 어떤 로직들이 진행이 되는지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런 레벨들을 PCG를 가지고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이미지만 있으면 좀 심심하니까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G 볼륨에서 이렇게 클릭 한 번만 하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식생이 클릭 한 번으로 쫙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절차적 조합형 액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루프린트 액터 안에다가 PCG 컴포넌트를 달아가지고 PCG를 액터 단위로 생성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방점은 시드 값을 하나 달아가지고 시드만 조금 변경을 하면 무수히 많은 세트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보시면 블루프린트 액터에 PCG 컴포넌트를 하나 달아놨고요. 그리고 PCG 그래프를 여기 달아가지고 이 그래프를 실행을 하는데요. 잘 여기 보시면 시드라는 파라미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요 네모를 쳐야 되는데 못 쳤는데 이 블루프린트 액터의 시드 값을 아티스트 분들이 조절을 하시면서 나는 이 조합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조합으로 한번 만들어 볼래? 이렇게 시드 값을 조절하시면서 무한한 세트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돌의 위치를 조금씩 바꾼다던가 아니면 나무의 종류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저렇게 전체적인 회전값을 줘서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생성해서 레벨에 군데군데 배치를 해가지고 중복 없는 어떤 약간 팩트 레벨 액터 같지만 중복 없는 조합형 액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전체 과정을 아까 군집화부터 팩트 레벨 액터가 아니라 그 절차적 조합형 액터를 배치하는 과정까지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일단 처음에 군집화를 한번 쫙 실행을 하고요. 군데군데 내가 나무를 심고 싶으면 나무도 심고 또 시드 값을 바꿔가면서 나무의 종류도 바꿀 수 있고요. 말씀 안 드렸지만 블루프린트 액터에는 박스도 달아놔가지고 내가 생성을 하고 싶은 영역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런 특이 식생들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또 시드 값을 바꿔가면서 모양을 바꿔가면서 배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건물 관련 파라미터들을 추가를 하면 건물도 무한한 세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건물 관련 예제 그래프를 이렇게 넣은 다음에 돌려봤더니 이제 시드만 계속 바꾸면서 생성을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무한히 여러 종류의 세트를 만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컨셉 특성상 건물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사각형형 모양의 부서진 건물이 필요했었고 층을 바꿔가면서 또는 뭐 기둥의 개수를 바꿔가면서 또는 옥상을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불리한 파라미터들을 껐다 켰다 하면서 이렇게 무한한 세트의 건물을 만들면서 곳곳에 배치를 해서 베리에이션을 좀 줬습니다. 섹션 세 번째는 이 PCG를 생성할 때 PCG 생성 시간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길면 PCG를 사용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 PCG 생성 시간을 어떻게 해서 단축을 했었는지 그 사례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PCG 사용할 때 PCG 볼륨을 많이 배치를 하실 텐데 이 PCG 볼륨은 최대한 쪼개서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예컨대 100m by 100m 영역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2km by 2km 영역을 새로 식생을 지웠다가 다시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 수많은 포인트들을. 그래서 저희는 PCG 볼륨을 잘게 쪼개가지고 지역별로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PCG 그래프도 지역별로 쪼개가지고 해당 지역에 필요한 연산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링이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 PCG 사용하시면서 프로파일링을 해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PCG 그래프에서 윈도우즈 탭 누른 다음에 프로파일링 메뉴 누르시면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하는 이유는 PCG 그래프에서 토탈 타임이 긴 작업을 파악해가지고 저희가 최적화 타겟을 고르기 위해서입니다.
예컨대 이건 사실 굉장히 민낯인데 제가 작업했던 그래프를 프로파일링한 결과고요. 보시면 이제 토탈 타임이 높은 순으로 쭉 나열을 해봤는데 맨 위에 세 개가 토탈 타임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맨 위에 있는 저 굉장히 이름이 긴 저거는 저희가 직접 만든 서브 그래프인데 토탈 타임이 막 어마무시하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그리고 나머지 스플라인 샘플러나 DX PCG 클로즈드 스플라인 저것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서브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 이런 그래프들도 상위권에 굉장히 많이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타겟들을 최적화를 하면 전체적으로 토탈 타임이 줄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최적화를 시작을 했고요. 그럼 하나씩 어떻게 최적화를 했는지 간단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DX PCG Intersect Occlude for Difference라는 엄청나게 긴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서브 그래프가 하는 역할은요. 저희 프로젝트에서 랜드가 있고 메시가 곳곳에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근데 이 메시 영역에는 굳이 PCG 포인트를 생성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랜드하고 메시하고 겹쳐져 있는 영역에 PCG 포인트를 생성하지 않는 기능을 이 서브 그래프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왜 무거웠냐면요. 일단은 랜드 전체의 서피스 샘플러를 한번 이것 때문에 굳이 한번 돌렸습니다. 정말 비효율적인 작업이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땅에 박혀있는 메시들에는 태그를 달아뒀는데 이 태그가 달린 액터들을 싹 한번 긁어와가지고 이 표면 데이터랑 인터섹션을 한번 해요. 그래서 표면이랑 이 액터들이 겹쳐져 있는 영역을 계산을 하는 거죠. 이 인터섹션 계산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감히 이 노드를 버렸어요. 이 서브 그래프 자체를 버렸어요. 그리고 이따가 꿀팁 영역 섹션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 대신에 가벼운 방법이 없을까 막 고민을 하던 중에 저희가 get landscape data라는 노드로 랜드스케이프 그 표면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고 월드레이 히트 쿼리라는 PCG 노드로 그 표면 데이터를 가지고 오거든요. 이 노드를 약간 엔진 팀의 도움을 받아서 수정을 해가지고요. 최초의 포인트를 생성할 때 사실 포인트는 아니고 서피스 데이터인데 서피스 데이터를 생성할 때 저렇게 태그가 아까 보신 돌처럼 태그가 달린 돌이 레이가 딱 만나면 그 부분에는 서피스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도록 아예 최초의 서피스 데이터가 생성되지 않도록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월드레이 히트 쿼리 노드를 뭐 다 수정하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프로파일링 결과를 통해서 굉장히 무거운 서브 그래프나 노드가 있으면 이런 건 과감히 폐기를 하고 다른 방식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최적화의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 서브 그래프는 폐기를 하고 다른 기능으로 대체를 했고요. 다음은 이제 스플라인 샘플러인데 이 스플라인 샘플러 자체가 엄청 무거웠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이 기능 쓰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인테리어 덴시티 펄러프 커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뭘 하냐면요. 커브 데이터를 넣어주면요. 이렇게 그 스플라인의 중심점으로부터 포인트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이 거리 값을 덴시티 어트리뷰트에 저장해 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커브 기반으로 리매핑 해줘서 이제 덴시티가 완성이 되는데 보시면 이제 커브의 중심점들로부터 이제 외곽으로 멀어질수록 덴시티 값이 점점 낮아지는 걸 보실 수 있죠. 저희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 외곽으로 갈수록 밀도도 좀 줄이고 그리고 포인트의 스케일도 좀 줄여서 이 스플라인 안에 배치되는 이 식생들이 주변의 환경과 조금 잘 블렌딩 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데 이 데이터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완전 폐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만드는 이 덴시티 값을 만드는 이 계산을 최적화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 전에 이 덴시티 값이 이 거리 값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봐야지 최적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코드를 보니까 이 스플라인의 중심선을 만들 때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이 중심선을 긋고요. 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까지 오늘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구글링을 해보시면 되게 어렵지 않은 알고리즘인데 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으로 스플라인의 중심선을 만들고요. 모든 포인트들을 순회하면서 이 중심선들로부터의 거리와 스플라인까지의 거리를 계산해서 그것의 합분에 중심선까지의 그 거리를 계산을 하면 결국 중심선으로 가까워질수록 0이 되고 중심선에서 멀어질수록 1이 되겠죠. 요거는 실제 엔진에 있는 그냥 코드입니다. 제가 시각화할 뿐이고요. 이거 다 포인트들 다 순회해서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
이런 식으로 거리값이 density 값에 정규화돼서 저장이 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아까 보로노이 그래프, 거리 연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거워 보이죠. 그래서 이 기능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density 연산을 최적화해 볼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다른 방식으로 density를 계산하더라도 연산량이 줄어들 여지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유명한 이 스플라인 안에 중앙 축을 미디어 엑시스를 구하는 데 유명한 알고리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딱히 제가 뭔가 최적화할 여지가 없었고 스플라인 포인트 개수를 좀 줄이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 알고리즘 계산하는 데 조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스플라인 포인트 개수를 좀 줄여볼까? 아니면 포인트들을 순회하면서 덴시티를 계산을 하니까 생성 포인트 개수를 아예 좀 줄여볼까? 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이것 또한 퀄리티 유지를 위해서 축소가 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거 방법이 없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만 고민을 해보니까 이렇게 무거운 연산이 도대체 몇 번 일어나길래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릴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고 PCG 생성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뜯어보니까 저희는 월드 파티션 레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PCG도 파티션 제너레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파티션 그리드 사이즈가 상당히 작았습니다. 뭐보다 작았냐면 스플라인보다 작았습니다. 이 스플라인이 그리드 사이즈에 비해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무거운 스플라인 샘플러 연산이 매 그리드마다 반복이 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할 필요 없이 한 번만 계산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여기서만 봐도 한 거의 20번 반복을 하죠. 그래서 파티션 제너레이션을 쓸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 반복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계층형 생성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계층형 생성을 사용해가지고 덴시티 연산을 위한 스플라인 샘플러 연산은 그리드 사이즈를 키워서 반복 연산을 확 줄이고요. 그리고 실제 스플라인 안에 포인트를 생성할 때는 서피스 샘플러를 한 번 더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스플라인 영역 내 포인트 생성 그리드 사이드 노드로 그리드 사이즈를 원래대로 줄여서 다시 포인트 생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까 무거운 스플라인 샘플러 그 연산의 반복 횟수가 확 줄어가지고 시간도 걸렸던 생성 시간도 확 줄었고요. 제가 굳이 스플라인 샘플러 할 때 크게 키워놓은 그리드 사이즈로 그냥 이 스플라인 안에 포인트들도 생성을 하면 되는데 굳이 서피스 샘플러를 사용해서 다시 그리드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포인트를 샘플링한 이유는 제가 월드 파티션 셀 사이즈랑 PCG 파티션 액터 사이즈를 맞추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례에서 공유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PCG 그래프를 짜다 보면 메쉬 샘플러라든지 아니면 볼류메트릭한 샘플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큰 스플라인을 샘플링하면 굉장히 무거운 연산이 돌아가는데 그 무거운 연산이 그리드 사이즈가 작으면 파티션 생성 방식에서 불필요한 반복이 많이 생성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최적화를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DX PCG Closed Spline이라는 저희가 직접 만든 서브 그래프인데요. 여기서는 뭐가 무거웠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서브 그래프를 직접 들어가가지고 다시 프로파일링을 했고요. 가서 보니까 프로젝션이라는 노드가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밑에 프로젝션 노드가 하나 더 있네요. 이 그래프 안에. 그리고 이 두 노드의 시간 차이를 보니까 하나는 164ms고요. 하나는 6ms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이 위에 있는 이 프로젝션 노드를 잘못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요. 자세히 보니 위에 있는 프로젝션 노드는 프로젝션 타겟의 범위가 볼륨 전체 서피스였고요. 밑에 있는 프로젝션 타겟의 범위는 스플라인 내부 영역에 있는 포인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프로젝션이 이제 서피스 전체 그 랜드 서피스를 대상으로 프로젝션을 실행한 프로젝션이고요. 앞에 있는 게 그보다는 훨씬 작은 스플라인 영역 안에 있는 포인트들을 대상으로만 프로젝션을 하는 프로젝션 노드인데 뒤에 있는 프로젝션을 과감히 버리고요. 그 기능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프로젝션 포지션 이거는 포지션 Z 값만 저희가 프로젝션 했으면 됐어가지고 어트리뷰트 리스트에 포지션 Z 값을 넣었고요. 그리고 프로젝션 로테이션을 앞에 있는 프로젝션 노드에 추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로젝션 노드를 이렇게 잘못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한 실수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 케이스에 스페시픽한 저희 케이스인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프로젝션 노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양한 노드를 사용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면, 그러니까 좀 잘못 사용하면 똑같이 생긴 노드더라도 굉장히 큰 연산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꼭 이 노드들이 어느 정도의 연산량을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 예제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총 프로파일링을 통한 최적화를 했더니 76초 걸렸던 게 한 8초대로 훅 떨어졌고요. 거의 한 10% 정도로 떨어진 거죠. 여기다가 추가적인 약간의 킥을 줬는데 PCG를 생성을 하면 에디터가 멈추지는 않아요. 에디터에서 또 따로 해야 되는 작업들에 에디터가 그 자원들을 또 투입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작업자분들한테 여쭤보니까 PCG 생성하는 동안 PCG 생성 딱 눌러놓고 다른 작업을 하시냐 여쭤봤더니 다른 작업 안 하신대요. 왜냐하면 PCG 생성 때문에 아무래도 에디터가 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PCG 생성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 에디터가 잠깐 멈추더라도. 그래가지고 PCG에 관련된 그 콘솔 베리어블을 좀 살펴봤더니 PCG 에디터 프레임 타임이라는 콘솔 변수가 있더라고요. 얘를 확 늘려버리면 다른 에디터 기능에 할당하는 자원들을 PCG 생성에만 그냥 올인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위에 거는 디폴트 값이 들어간 거고 밑에 거는 저희가 그냥 확 만으로 늘려버린 건데 생성 딱 누르면 밑에 거는 지금 완성이 된 거고요. 위에 거는 이제야 완성이 된 겁니다. 위에 거 보시면서 저게 먼저 막 이렇게 폴리지들이 막 생성이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뭘 증명하는 거냐면 에디터가 다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PCG 생성에만 올인을 해야 되는데 PCG 스폰도 해주고 렌더링도 해주고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를 높이면 비록 에디터가 잠깐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동안 PCG 생성에 모든 자원이 투입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저 콘솔 변수까지 수정을 했더니 8.5초 걸리던 게 한 5.6초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저희가 프로파일링 결과를 반영하고 프레임 타임을 크게 조절을 했더니 한 80에서 90% 정도로 시간이 감소가 됐고요. 한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PCG 볼륨 하나 생성하는데 한 2에서 3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15에서 30초 정도로 훅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섹션입니다. 꿀팁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꿀팁이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PCG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좀 공유하고 싶었다 했던 것들을 좀 담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PCG 블루프린트 엘레멘트입니다. 이거 사용 많이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 관련된 다큐멘테이션이나 아니면 뭐 튜토리얼 같은 게 없어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번 발표에 넣어봤습니다. PCG 블루프린트 엘레멘트는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노드고요. 블루프린트 기반이기 때문에 C++ 사용하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기능을 하는 PCG 노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컨텐츠 브라우저에 그 블루프린트 에셋 생성하기 누른 다음에 PCG 블루프린트 엘레멘트를 부모 클래스로 선택하시면 이렇게 블루프린트 에셋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PCG 블루프린트 엘레멘트를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execution 함수하고 flow control 이렇게 두 가지 함수가 주된 함수고요. execution 함수부터 보시면 PCG 블루프린트 엘레멘트를 실행할 큰 로직을 담은 메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노드의 입력으로 전달된 모든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여 출력으로 반환할지 전체적인 흐름을 구성을 하고요. 제가 이거를 꿀팁에 넣은 이유는 사실 요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었는데 이게 문서나 튜토리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시작하지? 라고 고민을 하는데 저는 이제 엔진 컨텐츠에 있는 이미 에픽에서 만들어둔 PCG 블루프린트 엘레멘트 그 에셋들을 참고하시면 입문하시기에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를 들고 와봤습니다. 커브 리맵 덴시티라는 PCG 블루프린트 엘레멘트고요. 얘가 하는 역할은 덴시티 어트리뷰트에 있는 값을 커브 기반으로 그냥 리매핑 해주는 역할입니다. 이거의 execution 함수를 한번 볼게요. 이 노드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크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인풋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그 데이터를 for each 룹으로 돌아가면서
포인트 데이터로 변환을 합니다. 이 포인트 데이터가 뭐냐면 여러분들 PCG 사용하시다가 이제 노드 클릭하고 A 버튼 누르면 분석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attribute 탭에 포인트 데이터들이 쫙 있거든요. 이게 포인트 데이터고요. 포인트 데이터 안에는 포인트들이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포인트의 density 값도 들어있고 뭐 시드 값도 들어있고 위치 값도 들어있고, 이 포인트들의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게 포인트 데이터고요. 이 포인트 데이터를 포인트 룹이라는 함수에다가 넣어가지고 돌리면 이 수많은 포인트들이 하나하나 순회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로직을 실행을 합니다. 그럼 이 포인트 룹은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플로우 컨트롤 함수,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함수로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함수가 이 포인트 룹 함수에서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포인트 룹으로 모든 포인트들에 저희가 원하는 그 로직을 실행을 하면 원래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해서 임시 배열에 저장한 다음에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인풋으로 받았던 형태로 저장해서 최종 반환을 합니다. 이 블루프린트라서 사실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다 이해하시긴 힘드시겠지만 좀 요약을 해드리면 인풋으로 받아온 데이터를 포인트 룹으로 순회하면서 포인트들에 저희가 원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인풋으로 받았던 데이터 그대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반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PCG 블루프린트 엘리멘트들의 엑세큐션 함수고요. 인풋으로 받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다양할수록 이 엑세큐션 함수도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플로우 컨트롤 함수인데요. 모든 혹은 정해진 PCG 포인트에 반복적으로 행할 작업을 실행하는 공간이고요. 포인트 룹 바디나 아니면 베리어블 룹 바디, 이터레이션 룹 바디 이런 함수들로 구현을 합니다. 재정의를 합니다. 커브 리맵 덴시티 같은 노드는 덴시티 값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커브에 기반해서 리매핑하는 노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를 모든 포인트에 실행을 해야 되니까 이 포인트 룹 바디 안에다가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포인트를 브레이크 해가지고 덴시티 값을 getFloatValue라는 노드를 가지고 커브에 리매핑을 해주고요. 그 리매핑한 결과를 이제 0에서 1 사이로 클램핑을 해준 다음에 다시 포인트의 덴시티에 저장을 하는 그런 간단한 로직을 플로우 컨트롤 함수에서 실행을 하고요. 이 로직은 포인트들을 순회하면서 모든 포인트에 실행을 합니다. 꼭 덴시티뿐만이 아니라 포인트의 트랜스폼이나 뭐 바운드나 컬러, 스티프니스, 시드 값 이런 어트리뷰트들도 가공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PCG 블루프린트 엘리멘트들의 포인트 룹 바디 함수들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노드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PCG 블루프린트 엘리멘트를 사용하시면 PCG를 조금 더 확장성 있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엔진에 있는 컨텐츠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월드레이 히트 쿼리 노드에 관한 건데요. 저희는 getLandscape data라는 노드를 사용하지 않고 표면의 서피스 데이터를 생성할 때 월드레이 히트 쿼리라는 노드를 사용해서 서피스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고요. 거기에 서피스 샘플러를 연결해서 포인트들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를 꼭 Z축 방향으로 월드레이를 쏠 필요는 없어요. 그 레이 오리진과 레이 디렉션이라는 파라미터를 오버라이드하면 옆으로도 쏠 수 있고 위로도 쏠 수 있고 모든 방향으로 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월드레이 히트 쿼리라는 노드를 클릭하고 디테일 창을 보면 set ray parameters라는 불리한 파라미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활성화 하셔가지고 레이 오리진과 레이 디렉션을 그 오버라이드 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소개드린 절차적 조합형 액터 BP 있었잖아요. 걔를 활용하면 좀 쉽습니다. 절차적 조합형 액터에 위치 값이랑 그리고 Z축 방향 벡터 값을 파라미터에 저장을 한 다음에 걔를 그래프에서 getActorProperty라는 노드로 받아와가지고 월드레이 히트 쿼리에 레이 오리진과 레이 디렉션을 오버라이드 하면 이런 식으로 옆으로 누워있는 벽 표면에다가 포인트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덩굴 같은 거를 절벽에다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인터섹션 서브 그래프를 폐기해버리고 월드레이 히트 쿼리를 좀 수정해서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의 내용인데요.
엔진 자체, 순정 엔진 자체에 있는 기능은 액터 태그 필터라고 해가지고 레이를 쐈을 때 예컨대 나무 같은 거면 나무 위에는 포인트가 생성되면 안 되잖아요. 그 레이가 끝까지 바닥에 와서 바닥에 포인트가 생성돼야 되잖아요. 그런 액터에다가 태그를 달아 놓으면 저렇게 레이가 바닥으로 뚫고 들어가서 포인트를 생성하는 기능이 엔진 자체에 있는 그 액터 태그 필터 기능이고요. 저희가 원했던 거는 아예 메쉬 근처에는 또는 메쉬가 겹쳐 있는 부분에는 서피스 데이터를 생성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포인트가 생성되지 않기를 원했는데, 그게 이제 레이 오클루더라는 기능을 추가한 거였고, 뭐 태그에 따라서 메쉬 전체 영역에 포인트가 생성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메쉬가 랜드보다 위에 있는 경우에 포인트가 생성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메쉬랑 랜드가 겹쳐져 있는 영역에 포인트가 생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의 그 코드 수정이 필요한데, 혹시 이제 코드 수정이 가능하신 팀이나 개인 개발자분들은 코드를 수정하셔서 이 월드레이 히트 쿼리를 사용하시면 요런 방식으로도 이제 그 필터링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언리얼 엔진 5.5부터는 히트 결과에서 쿼리 가능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이 어트리뷰트에 저장이 되거든요. 이것들을 활용하시면 좀 더 다양한 작업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파이널 프로젝션인데 이 부분은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포인트를 생성한 다음에 로케이션을 움직이면 예컨대 이렇게 언덕에다가 포인트 생성해 놨는데 걔를 포인트를 움직이면 공중에 뜰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왼쪽 큐브처럼 이렇게 공중에 뜨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바닥에 붙여야 되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게 평평한 표면이면 로케이션을 이렇게 바꾸더라도, 회전을 좀 주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굴곡진 표면에서 로케이션을 움직이면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바닥 따라서 이렇게 예쁘게 움직여가지고 뭐 이렇게 회전값도 바닥의 노멀 방향으로 잘 이렇게 맞춰져가지고 움직이길 바라는데, 실상은 이렇게 띡 움직이죠. 그러면 이제 공중에 뜰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바닥에 프로젝션 하면 되지. 그래서 바닥에 프로젝션을 했더니 문제가 바닥의 표면 노멀하고 딱 일치되도록 회전값이 재정렬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원했던 것은 딱 맞게 재정렬되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사용하다 보면, PCG 그래프를 만들다 보면 중간중간 회전값들을 랜덤하게 주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회전을 조금씩 이렇게 주잖아요. 그 값들이 싸그리 무시되고 그냥 바닥의 표면 노멀에 딱 맞게 재정렬이 돼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했던 거는 얘를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살짝 돌렸죠? 이 살짝 돌렸던 이 값, 변경된 회전값, 이 변경된 회전값을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포인트를 프로젝션 한 다음에 그 프로젝션 된 포인트의 회전값에다가 다시 곱해주는 거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꼭 표면 노멀에 재정렬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의도적으로 또는 랜덤하게 주었던 랜덤한 회전값들이 프로젝션 된 뒤에 다시 그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굉장히 복잡한 이 로테이션 관련된, 행렬 관련된 연산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문제가 있는 현재의 회전값을 오리지널 로테이션이라고 하고, 그 최초의 표면에 포인트가 생성되었을 때의 회전값을 이니셜 로테이션, 그리고 여기다가 저희가 의도적으로든 아니면 랜덤하게든 준 회전값을 어디셔널 로테이션이라고 한다면, 이 의도적으로 준 이 추가된 회전값만 구하려면 양변에 이니셜 로테이션의 역회전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역회전을 곱한 거를 어디셔널 로테이션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 프로젝션된 이 포인트에다가 어디셔널 로테이션을 곱해주면 최종 저희가 원하는 이 추가된 로테이션이 사라지지 않은 그 회전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PCG 그래프에서 구현을 하자면 이런 로테이터 관련된 노드들을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정도를 사용해서 구현을 했고요. 그전에는 그냥 표면 노멀에 이렇게 재정렬되었던 회전값이 이제는 다시 저희가 원했던 그 추가 회전값들을 반영한 프로젝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노드들을 보시면 그냥 표면 노멀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그 랜덤한 회전값들이 잘 적용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CG는
지금도 계속 에픽에서 열심히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거에 따라가고 있는데요. 리커시브 그래프 같은 걸 사용해서 군집화 구현의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쉐입 그래머를 사용해가지고 더 다양한 조합형 건축물 제작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서 커스텀 HLSL 노드를 사용해가지고 저희가 PCG 블루프린트 엘레멘트나 복잡한 노드 구성을 코드로 단순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도 있고요. 연산 속도를 늘려서 PCG 생성 속도를 추가 최적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계획 중인 거고요. 나중에 또 이걸로 발표할 내용들이 있으면 또 나와가지고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PCG를 사용하면서 가장 좋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이전에는 폴리지 툴로 이렇게 칠하고 지우고 하면서 그 폴리지들의 배치를 재구성했었잖아요. 근데 PCG를 사용하면 그냥 그래프만 수정한 다음에 PCG 빌드 딱 누르면 새로운 구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또 마음에 안 드네? 하면 그래프 또 수정해가지고 또 새로 생성을 하고요. 또 마음에 안 드네? 하면 또 그래프 수정해서 또 생성하고요. 이렇게 무한한 그 폴리지 배치를 테스트할 수 있다는 게 PCG의 장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PCG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도 PCG를 적극적으로 사용해가지고 폴리지 툴 대신에 새로운 방식으로 폴리지를 뿌려보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면서 이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